내란 속에 윤석열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을 변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한 인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신하고 있는 만큼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한 줄짜리 방명록도 못 외워서 컨닝하는 인간이 무슨 변론을 하겠다는 건지,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이처럼 윤석열이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을 변론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이 직접 변호를 하게 되면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에게 상당히 엄중한 내란 혐의가 적용돼 있는 만큼 하나하나 법적인 쟁점을 다투기 시작하면 변론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검찰 출신 변호사도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내란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것은 자신을 적극 변론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라며, 네, 현재 계엄 사태 관련자만 수십 명이 넘는 만큼 탄핵 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수사기관 출석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어 심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 마무리돼야 하는데, 네, 윤석열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되면 같은 혐의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수가 있어 헌재 심리를 법원 선고 이후로 미루기 위해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반성과 사과는커녕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발악하는 윤석열을 보고 있으니 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의 돈줄을 제대로 끊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처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 취득, 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박 의원은 이날 외교부 장관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 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는데요. 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군 통수권과 조약체결 비준권, 공무원 임명권 등의 권한을 잃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또 관저에서 지낼 수도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으면서 월급도 따박따박 원래대로 다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심지어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 여권과 외교관 여권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일도 안 하는 인간한테 월급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한테는 돈 한 푼도 주지 말고 전부 다 삭감해 버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로 체포된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이 가까워오자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화를 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앞서 국회를 막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헛소리와는 반대되는 증언이 군 지휘부의 입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진우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현장에서 윤석열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두 차례 통화에선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라며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나는 서울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임무 책임자인데 윤석열의 끌어내라는 지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마음이 안 좋았다.
대통령 지시여서 전달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부하가 안 된다고 했고 저도 알겠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이처럼 윤석열이 군 지휘부에게 직접 연락해 국회에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라고 압박했다는 증언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윤석열이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해 계엄 해제가 가능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이처럼 윤석열의 내란 증거는 현재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요. 네, 하루빨리 수갑찬 윤석열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서울시가 계엄군과 시내 CCTV를 사전 공유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4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계엄 5시간 전부터 수도방위 사령부와 특전사 소속 군인들이 서울시 CCTV에 700여 차례나 접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복 조회한 지점으로 볼 때 계엄군의 이동 경로 등 작전 수립을 위한 사전 작업에 의혹이 있다. 이 의심만으로도 불법 계엄군의 내란에 사전 협조한 결과가 될 수 있다라며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재난과 치안에 대비하는 이 시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기관이 열람할 수 없다라며 그런데도 여러 단위에 걸친 군부대의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 요구에 어떤 근거와 절차로 협조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또 이날을 전후로 행안부와 국방부 또는 군부대, 정보기관과의 연례 반복적인 공문 이외에 유선상으로 특별한 지시와 협의사항, 그리고 관련 협조 문건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며 또한 서울경찰청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협조한 과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종합상황실 등 관련 기관의 대응과 서울시 산하부서의 조치한 사항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뻔뻔한 윤석열이 탄핵 통과에 대비해 국진당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네, 탄핵안 가결 시 대통령 직무와 권한 행사가 모두 정지되는 만큼 향후 탄핵 절차와 관련해 유리한 구도를 이끌 수 있는 당내 적임자를 물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15일 윤석열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에 원내대표 후보로 중진인 K 의원에 대한 당 내부 평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라며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와 함께 야권 협상에 키를 진 원내대표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너무 외부적으로 친윤계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당내에서 초재선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털어놓았는데요. 네, 윤석열이 추천했던 K 의원은 국진당 내에서 중립적인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친윤계와 적극 소통을 하는 인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12.3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에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국진당 관계자는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가 임명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가 야당 추천 인물에 대해 반대를 하면서 시간 끌기에 나설 수도 있다라며 이럴 경우 헌재 심판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며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살다 살다 윤석열 같은 종자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끝까지 국민들 열받게 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인 윤석열입니다.